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스팀 무료 게임 영상의 2편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플랫폼이 스팀인 만큼 소개해드릴 게임이 너무 많아 지난 영상에 빠진 게임들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개할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입니다. 2012년 8월 21일 출시한 FPS 게임으로 초보자들에겐 조금 어려운 진입장벽과 컨텐츠 부족으로 초반에만 반짝 흥하고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신무기와 새로운 맵들이 추가되었고 특히 스킨 시스템의 추가로 컨텐츠가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게임성도 나름대로 정비가 되면서 기존의 카스 소스 유저들이나 구버전 유저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그 이후 출시 당시와 현재의 동접자 수를 비교해보면 5에서 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FPS 게임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개할 게임은 워썬더입니다. 전쟁 게임을 좋아한다면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으로 지상전과 공중전 거기에 해상전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의 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워썬더는 게임 내에서 모든 전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전에 들어가면 하늘에서는 폭격기를 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들을 폭격하거나 전투기들은 아군들을 위협하는 전투기나 폭격기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격추시키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헬리콥터들은 멀리서 ATGM으로 전차를 격파하거나 로켓으로 전차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지상에서는 전차들끼리 치고받거나 대공포를 쏘면서 항공기를 요격하는 등 실제 전쟁 같은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우절 이벤트로 유명하기도 한 것이 워썬더인데요. 만우절만 되면 전쟁이 아니라 개그게임이 되어버려 이때 복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스팀 무료 게임은 H1 지원으로 불리우는 게임이에요. 배틀로얄 장르의 FPS 게임으로 서버에 들어가면 대기지역으로 입장해 약 1분 30초 정도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시작하게 되는데 배그를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낙하산 보급품을 수집하며 싸우는 게임이에요. 이 보급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인 길리슈트와 저격총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보급품은 상공에서 아주 천천히 강화하고 강화가 끝난 뒤에도 초록색 연기가 피어올라 멀리 있는 플레이어라도 위치를 파악하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가며 게임이 진행되다가 최후의 살아남는 1인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등을 할 경우를 가정하면 게임 진행 시간은 35분 정도이고 길면 40분이 조금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사망할 시에는 게임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배그를 좋아하는데 유료라서 PC방에서만 즐긴다 하는 분들에게는 H1 지원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소개할 게임은 네온 부스트라는 조금 독특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쿠르를 하는 게임으로 일반적으로 점프하고 각종 장애물을 넘는 파쿠르와는 좀 다른데요. 총을 발사할 때 일어나는 반동으로 공중에 날아올라 이를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그냥 점프를 누르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총의 반동을 이용한다는 설정 때문에 상당히 독창성이 높은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당연히 점점 어려워지긴 하지만 항아리 게임처럼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게임이라 플레이 타임이 짧기도 하니 주말에 심심할 때 잠깐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소개할 작품은 에일리언 스웜이라는 게임입니다. 에일리언과 싸우며 생존해 나가는 게임으로 최대 동시 4인 플레이를 지원하며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게임 진행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작전과 그 작전에 포함된 여러 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휘관, 기술해병, 의무병, 특수해병의 병과 중 각각 역할을 정해 캐릭터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각 병과마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2명씩 존재하는데, 같은 지휘관이라도 무기를 더 잘 다루거나 근접 공격에 추가 공격력을 얻거나 하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인물 선택 역시 중요한 게임이에요. 해킹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퍼즐을 풀어 게임을 이끌어야 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레프트 4 데드를 재미있게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다음은 APB 리로디드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 GT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법천지가 된 가상의 도시 내에서 범죄자들과 집행관들이 대대적으로 맞붙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들이 플레이어에게 임무를 주거나 진행 중인 상대편의 미션을 회방 놓으라고 지시하는데요. 이것이 APB 리로디드의 주요 컨텐츠입니다. 이 미션들을 통해 NPC와 친해져 무장이나 차량 의상 등을 언락해 나가는 것이 게임의 재미인데요. 이런 미션 말고도 범죄자의 경우 그냥 지나가는 시민의 삥을 뜯거나 차나 가게를 털어 NPC에게 넘기면 검은 돈을 벌어 돈 세탁을 통해 자금을 벌 수 있고, 집행관의 경우에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 검거하고 범죄자가 가졌던 검은 돈을 압수품 보관소에 갖다 줌으로써 갖다 준 만큼의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GTA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다음은 모모어 루미넬이라는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도 꽤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최대 8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좀비 아포칼립스 FPS 게임이에요. 게임의 목표는 좀비들로 가득 찬 맵에서 탈출하거나 살아남는 것으로, 탈출 맵의 경우 중간중간에 문을 용접하거나 열쇠를 찾아 헤매는 등의 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할 때마다 맵의 진행 경로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플레이해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맵은 일정 시간마다 맵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장비와 헬기가 보내주는 보급품으로 목표 라운드까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느릿느릿한 좀비부터 뛰어다니는 좀비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매 순간 쫄깃쫄깃한 진행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호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유명 스트리머분들도 많이 방송을 통해 진행하셨으니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개할 게임은 플래닛사이드 2입니다. 일반적인 FPS 게임과는 좀 다른데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방에 들어가거나 매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MMORPG처럼 방을 파거나 하는 등의 매칭 없이 그냥 게임에 접속하면 바로 대륙으로 이동하여 전투를 치르는 MMOFPS 게임이에요. RPG 게임의 스킬트리와 비슷한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인증 포인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해 새로운 무기를 언락하거나 차량의 기동성과 보조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좋은 편으로 대규모 전쟁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칭찬받고 있지만 신규 유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비판도 보이네요. 전쟁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플래닛사이드2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팀 게임 추천 영상 2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료 게임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굳이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유료 게임 위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